오늘도 집에 돌아온 배우자의 얼굴을 보셨나요? 말은 없는데 눈빛이 달라요. 어깨가 조금 더 내려앉아 있고 현관문을 닫는 소리도 왠지 무거워요.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도 응, 먹었어라는 대답이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왔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마음에 걸려요. 뭔가 말을 걸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괜찮아라고 할 것 같고 그냥 놔두자니 혼자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오늘은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배우자가 건네는 단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아무 악의도 없이 건넨 말 한마디가 왜 그 사람을 더 무너지게 만드는지, 이게 단순히 위로를 잘하는 법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감정 노동이 진짜로 하는 일. 감정 노동이라는 말 요즘은 많이들 쓰죠. 근데 막상 내 배우자가 하는 일에 그 단어를 적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 노동은 단순히 힘든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겉으로 표현해야 하는 감정이 다를 때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화를 내셔도, 이유 없이 밀치셔도, 심지어 욕을 하셔도 그분들은 웃으면서 괜찮아요. 어르신이라고 말해야 해요. 화가 나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서러워도 울면 안 되고, 지쳐도 지친 티를 내면 안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30명 아이들 앞에서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항상 따뜻하고 공정하고 밝아야 해요. 내 감정은 수업 시작과 동시에 잠궈둬야 하는 거예요.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고객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러도 죄송합니다. 고객님을 반복해야 해요. 그게 하루에 수십 번이에요. 어떤 날은 수백 번이에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서비스직 종사자, 영업직. 이 모든 직업군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진되는 일인지 아세요? 근육을 쓰면 젖산이 쌓이듯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내면에 독소가 쌓여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소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쌓이면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독소가 가득 찬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이 진짜 쉼터가 되려면 그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뭘 원할까요?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잘 해결됐어? 이런 질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이곳은 안전해. 감정 노동자들이 집에서 가장 바라는 건 오늘 있었던 일을 낱낱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에요. 자기 감정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 곳. 그냥 지쳐 있어도 괜찮은 곳.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해요.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그 손님이 왜 그랬대? 분석 시작이에요. 에이, 그냥 넘겨. 그게 뭐가 힘들어? 이건 축소예요. 힘들면 그냥 그 일 그만두면 되잖아. 이건 해결책 제시예요. 나도 오늘 힘들었는데. 이건 경쟁이에요. 이 중 어느 하나도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 노동에 지쳐 돌아온 사람에게는 이 말들이 전부 벽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고요? 그 사람은 지금 설명할 에너지도 반박할 에너지도
공감해줄 에너지도 없거든요. 감정을 쓰는 탱크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에요. 존재예요. 나는 여기 있어.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나 여기 있어. 상황별 위로의 한마디 네 가지. 지금부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말을 상황별로 드릴게요. 네 가지 상황이에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지거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배우자. 이때 말을 걸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물 한 잔 가져다 놓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요. TV를 틀어도 되고 핸드폰을 봐도 되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만약 한마디를 꼭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수고했어. 딱 이 말만요. 해설이나 질문이나 판단을 붙이지 마세요. 그냥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긴 위로보다 더 깊이 가닿아요.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나는 내가 오늘 힘들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힘든 걸 해낸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상대방이 설명을 안 해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다 터뜨리고 싶을 때 반대로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손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때 많은 배우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에는 틀린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분석이나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이거예요. 많이 황당했겠다. 또는 그거 진짜 힘들었겠다. 딱 이거예요.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감정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타당화라고 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행위인데 이게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시키는지 연구 결과로도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알아줄 때 사람은 비로소 숨을 쉬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감정 노동이 심한 날은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날이 있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딱히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이때 배우자가 당황해서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하고 다그치면 그 사람은 눈물을 억지로 참기 시작해요. 또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이때 필요한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거나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사람이 조금 안정됐을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다 쏟아내도 돼. 여기선 그래도 돼. 이 말이 왜 강력하냐면 감정 노동자들은 평생 다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걸 직업적으로 훈련받아 왔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만큼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만큼은 쏟아내도 된다고 허락받는 게 필요해요. 여기선 그래도 되라는 말이 그 허락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할 때, 오늘 밥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할게라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당연하지. 오늘 얼마나 많이 썼는데. 이 말의 핵심은 당연하지예요.
감정 노동자들은 자기가 지치거나 무기력해지면 자책을 해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것도 못하나? 집에 오면 좀 쉬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배우자가 당연하지라고 해주면 그 자책의 고리가 잠깐 끊겨요. 내가 지친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많이 쏟았으니까 당연히 비어 있는 거야. 이 한마디가 자책을 멈추게 해요. 그리고 자책이 멈춰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4가지. 이번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도 감정 노동에 지친 사람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참아. 다들 그렇게 살아. 이 말은 그 사람의 고통을 보편화해서 무효화시키는 말이에요. 다들 힘들게 사니까 너도 그냥 버텨라. 이게 결국 메시지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나만 유난 떠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감정을 더 깊이 눌러버려요. 두 번째, 힘들면 그냥 그만둬. 현실을 모르는 말이에요. 경제적 사정, 커리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이 말은 내가 선택해서 겪는 거잖아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위로예요. 세 번째, 나도 오늘 힘들었는데.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타이밍이 문제예요. 상대방이 자기 힘든 걸 털어놓는 순간에 내 힘든 걸 꺼내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경쟁이 돼요. 그 사람은 내가 더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고 입을 닫아요. 네 번째, 조언과 해결책. 감정 노동자가 집에 와서 힘들다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봐.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야지 같은 말은 집에서도 평가받는 기분을 줄 수 있어요. 말보다 강한 것들. 사실 말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행동이에요. 배우자가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을 알고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차 한 잔을 준비해 두는 것. 이게 말 10마디보다 나을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는 것.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묻는 것. 감정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챙겨요. 집에 오면 누군가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집에서 잠깐 멍해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게 낭비처럼 보여도 사실 그게 회복 중인 거예요. 감정이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감정 노동자에게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 그게 배우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예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더 필요한 질문. 결혼한 지 오래될수록 우리는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다는 게 함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힘들어도 알아서 잘 이겨내. 나한테 말하기 싫은가 봐.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감정 노동으로 무너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게 원래 저런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관찰이 멈추는 거예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오히려 더 자주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요즘 어때? 이 단순한 질문이요. 그냥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요즘이요. 요즘 어때? 라는 질문은 나는 내 지금 이 시점의 상태에 관심이 있어라는 뜻이에요. 10년 전의 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대답이 그냥 그래라고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구나. 힘든 게 있으면 말해라고 해주면 충분해요. 그 사람이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이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면 언젠가 말하게 돼 있어요. 감정 노동자 본인이 할 수 있는 회복법. 이번엔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 본인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집에 들어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직장 모드를 끄는 의식을 만드는 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집에 들어오면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게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일하는 나는 벗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역할을 해요. 샤워를 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오늘 하루 쌓인 것들을 물로 씻어내는 느낌. 이게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 지금 화가 났어가 아니라 나 지금 무시당한 것 같아서 서러워처럼요.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정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게 신경과학으로 증명돼 있어요. 막연히 힘들다고 느끼는 것보다 정확히 뭐가 힘든지 아는 게 회복에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걸 배우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더 좋아요. 나 오늘 손님한테 무시당한 것 같아서 서러워라고 말하는 게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훨씬 더 잘 반응할 수 있거든요. 오늘 수고했어. 그 한마디. 감정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고 부러진 뼈는 엑스레이에 찍히고 쌓인 피로는 처진 눈꺼풀에 나타나요. 근데 감정의 소지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배우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소진됐는지 스스로도 모르고 지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놓아버리기 전까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온 배우자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세요. 오늘 그 사람의 어깨가 얼마나 내려앉아 있는지, 웃음이 얼마나 얕은지, 눈빛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리고 그냥 말해주세요. 오늘 수고했어. 그게 전부예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 내일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감정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 옆에 감정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배우자인 당신이에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